자, 쭉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신호화 시스템 파트 중에 선형 시스템, 또 시불변 시스템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관련되는 문제예요. 자, 우선 그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그러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곡이 없다. 그렇죠? 그럴 때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짐은, 일그러짐은 진폭 왜곡이 일그러짐이에요. 진폭 왜곡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위상 왜곡, 뭐 지연 왜곡이라고도 합니다. 위상차가 바로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연 왜곡하는 것도 있고, 또 비선형 왜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다. 그게 바로 선형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시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은 전부 선형 시불변 시스템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상호변조하는 말 있죠? 상호변조. 우리 통신에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상호변조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항상 주파수를 여러 개 사용한다. 다수 주파수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주파수를 가지고 신호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뭐 더하기 빼기에 2배, 3배, n배 하는 주파수가 막 생겨가지고 서로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상호변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 나타나면 상호변조 왜곡, 잡음이 형성이 되면 상호변조 잡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가 상호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선형. 비선형으로 신호 처리할 때, 비선형 증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 알 수 없는 고주파들이 막 생겨가지고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상호변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변조라는 말 자체는 이건 비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당연히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번은요, 주파수 성분이 한 개인 신호는 무왜곡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주파수 한 개가 처리가 될 때 왜곡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곡이 생긴 파형은 고주파들이, 그렇죠?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고주파가 많이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왜곡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은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무왜곡의 시스템은 진폭의 응답은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렇죠? 어떤 주파수의 변화가 있더라도 항상 진폭의 크기가 일정할 때, 상수가 될 때 우리는 진폭 왜곡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위상의 응답이 주파수에 대해 미분하면 상수가 된다. 주파수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말은 주파수의 변화에 의해서 그 말이죠. 주파수의 변화가 발생이 되더라도 위상의 응답이 상수다, 일정하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위상 왜곡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4번입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해밍 코드에 관련되는 겁니다. 해밍 코드. 우리가 해밍 코드 그러면 항상 입버릇처럼 에라 검출 및 정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 그렇죠? 해밍 코드 그러면 에라 검출 및 정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해밍 코드는 1비트 정정하는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복수 해밍 코드는 뭐 BCH 코드, 또 리드 솔로몬 코드 하는 뭐 이런 코드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4개의 메시지를 쭉 제시를 했는데 요 메시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바뀌고 있죠? 메시지가. 그래서 해밍 거리라는 게 있어요. 해밍 거리.
해밍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몇 비트가 차이가 났느냐 하는 그 비트의 개수를 해밍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메시지하고 2번 메시지의 그 차이를 쭉 파악해 보면 해밍거리는 3이에요. 3.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밍거리가 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차이가 난 비트는 또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밍거리가 이렇게 주어질 때, 여기서 우리가 묻고 있는 그 정답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정정 가능한 오류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뜻입니다. 정정 가능한 오류의 개수가 몇 개냐. 즉 1비트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 개 비트가 차이가 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해밍거리가 이렇게 3이다 할 때는 홀수일 때는 2를 빼가지고 나누기 2 하면 1이 되는 거고, 짝수일 때는 2를 빼가지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홀수죠. 요겁니다. 결론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은요. 디지털 변조 중에 ASK 파형을 고르세요 하는 겁니다. ASK 파형, 1번 파형은 위상이 첫 번째 심벌은 0도 위상이고, 그 T 하는 시점에 두 번째 심벌은 180도 차이 나는 위상의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ET 하는 세 번째 심벌은 또 0도 위상이죠. 그러니까 0도 180도. 그래서 1번은 BPSK 파형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2번은 주파수가 다르죠. 뒤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위상도 0도 180도 이렇게 이제 위상 변화도 있고 주파수의 변화를 달리하면서 어떤 심벌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FSK하고 PSK 합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은 파형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OK라고도 하는데 온오프킨 그렇죠? 1인 경우는 이렇게 진폭이 큰 것, 그리고 0인 경우는 아예 없는 것. 물론 뭐 조금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진폭이 있다 없다 이 개념이죠.